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3년 상반기 기대주 종목들 총정리 자료도 지금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1월 초에 지금 공개를 해드려가지고 해당 자료집 통해서 70% 이상, 80% 이상 급등을 한 종목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어떻게 해당 자료집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 이 주식 지금 현재 글로벌 1위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배 이상으로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지금 이제 이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날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슬금슬금 조용히 이제 한 달 정도 동안의 상승세가 유지가 됐었는데 해당 종목들이 요번에 이란 정부 지금 대규모 리튬 매장지 발견 주장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폭등까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 경우는 리튬 수요 2040년까지 40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수산화 리튬 수요가 현재 지금 탄산 리튬보다 수요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K배터리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대세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를 바꿔버릴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하이니켈 배터리가 9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수율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양산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추월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하이니켈 배터리가 중국의 LFP보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이제 하이니켈이 대세화가 되게 된다. 90% 이상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니켈의 함량이 90%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LFP 배터리보다 더 싼데 주행거리가 더 길어지는 성능이 더 좋아지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0% 이상의 니켈 함량이 양극재 80% 이상 들어가는 하이니켈에 지금 이 수산화 리튬이 필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수산화 리튬 재련 공장을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란 정부가 세계 2위 규모의 리튬 매장지 발견을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850만 톤 매장 추정이고요. 920만 톤 칠레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금융 시스템에 배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예전에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기 전에 우리나라에게 받기로 한 석유 대금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국제은행에 붕 떠 있죠. 한마디로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핵 위협에 따라 가지고 이란의 리튬 공급망 같은 경우는 미국의 우호 공급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 같은 경우 원리주의 그러니까 이 이슬람 원리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슬람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이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원리주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 지난 이제 9월부터 굉장히 이제 이 이란 내에서 반정부 대규모 시위들이 나와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폭력으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란 월드컵을 참여를 했었던 국가들이 월드컵에서 이제 뭐 국가를 재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던가 이런 지금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대응을 해주는 그런 이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도 보여줬었죠.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기업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민간 투자가 전무합니다. 투자가 아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국가가 뭐 석유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사우디와 이제 척을 지게 되면서 또 이슬람의 또 한 파에
수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태가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란의 화폐 가치는 올해에만 달러 대비해서 30% 추락을 했고요. 지금 현재 화폐 가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튬 매장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를 기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란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미 진영으로서 똘똘 뭉치고 있겠죠. 아무래도 중국도 지금 제재가 심해지고 있고 러시아는 뭐 작살이 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란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국가가 똘똘 뭉치게 되면서 중국이 이 리튬을 싹쓸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의 리튬의 공급망 강화가 오히려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명 하얀 석유로 불립니다.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서 리튬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치 이 석유 국가들이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전 세계 에너지 이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것처럼 이 리튬, 현재 지금 이 리튬의 세계 매장량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0% 이상이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일명 이제 리튬 삼각지대 매장이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제 국가들이 딱 이제 이렇게 이 리튬 호수 구간을 좀 이 국경으로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염호에 리튬들이 지금 많이 매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리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칠레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국영 리튬 기업이 설립이 돼 버렸어요. 지금 현재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2008년 리튬을 국유화를 했고요. 현재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의 채굴권을 정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리튬 삼각지대에다가 브라질도 이제 리튬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브라질까지 협력을 해서 이 남미에서, 중남미 쪽에서 리튬을 가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배터리와 전기차까지 직접 제조를 나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발표가 됐죠. 사실 지금 해당 국가들이 뭐 거의 다 뭐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IT 제조업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런 제품들을 만들 기술이 전무하지만 최근에 지금 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리튬의 가격을 자극을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급을 풀어주지를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요는 지속적으로 폭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격 자체 같은 경우는 리튬 삼각지대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로 자원의 민족주의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튬과 니켈 이런 이제 2차 전지의 핵심 원자재의 매장 국가 같은 경우는 이 자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고부가 가치 활동으로서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튬이다라고 하면은 리튬을 이 원자재만 해당 국가에서 빼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리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다가 산업 기반 시설들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리튬 광석을 수출을 하는 것보다 이걸 리튬을 재련을 하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국가 차원에서 수출이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고부가 가치 활동으로서 전환이 시도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남미 리튬 국가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자동차 업체 칠루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에다가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5천억 정도 투자가 들어가 가지고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발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원자재 생산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그러면 양극재에다가 셀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해당 리튬 삼각지대 국가에다가 직접 투자 요구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투자를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네들한테는 리튬 안 줘, 니켈 안 줘,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국제에너지기구가 2040년까지 리튬 수요가 40배, 그리고 이제 니켈과 코발트 수요가 25배 급증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칠레, 호주 같은 이 3개국이 현재 지금 글로벌 리튬 공급망의 86%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입 비중이 88%가 넘어가죠. 왜 그러냐?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칠레나 호주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 생산이 된 리튬이 중국으로 전부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중국이
고순도 리튬으로 재련이 돼서 국내 수입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이 수산화 리튬을 재련을 하는 공장의 설비들이 아직 지금 구축 중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칠레나 호주에게 직접 수입을 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실제로 배터리 원자재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을 한번 찍고 다시 우리나라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중국이 수산화 리튬 공급망을 꽉 잡고 있는 상황, 재련 공장들을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국내로 수입이 되는 방식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리튬 생산이 뭐 30%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10% 남짓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리튬의 이런 이제 비중들이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에서 재련을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사와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어떤 다른 이제 글로벌 뭐 광산 업체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리튬 원자재를 구해도 이거를 국내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중국에다가 도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수출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 가지고 도로 그 이제 수출 대금 대신에 수산화 리튬을 받는 이런 형식으로서 이제 거래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계속 찍힌다. 그럼 이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내에다가 수산화 리튬 공장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탈중국이 생각보다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이 탈중국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의 LFP 배터리에는 굉장히 질이 낮은 이런 공업용 탄산 리튬이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80% 이상 하이니켈,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력이 극도로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이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니켈이라는 금속이 출력을 담당을 해요. 출력. 그러면서 이제 이 코발트라고 하던가 알루미늄 내지는 망간 이런 이제 이 부산물들이 이 니켈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니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구조적인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반드시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니켈 배터리가 대세화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중국의 LFP 배터리보다 우리나라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품질까지 모두 다 지금 앞서게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6년 이후로 수산화 리튬 수요가 탄산 리튬을 뛰어넘게 됩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탄산 리튬 수요가 더 훨씬 크겠죠. 근데 이게 지금 결국에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의 수요가 10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주변의 수분을 흡수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수출입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품이 주변에 있는 물을 머금고 그 다음에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품질이 잘 안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공장 근처에 수산화 리튬 재련 공장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수산화 리튬을 탈중국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공급망을 안정화가 되는 효과는 당연히 따라오겠지만 이게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탈중국을 성공을 해서 국내 양극재 공장 근처에다가 수산화 리튬 공장을 딱 지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2차 전지 셀의 그러한 성능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제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품질들이 조금 낮아도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리튬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때문이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의 리튬 같은 경우는 채굴 과정에서 그냥 인권을 유린을 해가지고 뭐 돈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런 리튬들을 채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굉장히 특히나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 심각하죠. 이쪽 신장 위구르 지역에 리튬의 생산 기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권도 유린을 하고요. 여기서 중국의 리튬이 지금 굉장히 가격이 싼 이유는 환경이 파괴가 되던 말던 오염이 되던 말던 그냥 리튬만 주구장창 뽑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여기서 나와주는 탄소 배출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24년 이후로 유럽의 배터리 환경 기준이 강화가 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나오는 리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로 중국산 리튬의 경쟁력이 급감이 되게 될 수밖에 없겠고 이러한 수요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국내에다가 리튬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튬의 원자재는 구할 곳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호주라고 하던가 캐나다 아니면 이제 이 리튬 삼각지대 특히나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광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튬 원자재가 굉장히 인제 공급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공급이 많고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같은 경우도 하방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호주의 필바라 광산 업체입니다. 합작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름 같은 경우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입니다. 지금 원래는 포스코의 지분이 100%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필바라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합작법인으로서 전환이 됐습니다. 추후에 지금 이 필바라가 현재 지금 한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인제 이 리튬 솔루션이 잘 큰다, 매출 잘 난다 그러면은 지분을 30%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포스코 쪽에서 수산화 리튬 국내 공장 건설 속도를 붓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 공장 같은 경우는 워낙 리튬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1 공장과 2 공장을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공장 10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완공 후 연간 43,000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이 리튬 1 공장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2 공장 착공 들어가는 게 목표다. 그래서 현재 지금 1단계 공장 25,000 톤 규모고요. 지금 이 1단계 공장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여무 현지에서 리튬 원자재를 추출을 해서 수산화 리튬까지 전환을 시키는 이런 것들까지 모두 생산을 하는 시설로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2월에 2단계 프로젝트 공식 발표가 들어갔죠.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을 한 리튬을 일부 국내로 들여와서 수산화 리튬으로서 가공을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IRA 대응을 위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돼 있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굳이 백값을 들여 가지고 우리나라를 찍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줘야 그래야 인제 미국 정부에서 돈을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차 한 대당. 2025년까지 아르헨티나 공장에서만 수산화 리튬 50,000 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국내 공장 포함을 해서 포스코가 단기적으로 지금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리튬만 수산화 리튬만 고순도로 100,000 톤 규모가 확보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서 진행이 되게 있겠죠. 현재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미국의 IRA 조건 적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연합 쪽에서 이 IRA 관련돼서 이 FTA를 맺은 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한정적이다. 이 국가 가지고 지금 너네들이 공급망을 탈중국을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하고 미국이 핵심 광물 클럽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핵심 광물 클럽이 미국과 FTA를 맺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클럽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FTA의 수혜를 받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가 아니라 2차 전지 광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겠죠. 미국이 우호 공급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중남미의 리튬 지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2030년 리튬 30만 톤 생산 체제 구축 계획이고요. 현재 지금 이 분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 720만 대 분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광석, 정광 그리고 염호 리튬 외 비전통적인 리튬 채굴 기술 뭐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지웨넌 에너지 이 종목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한 60% 70% 굉장히 이제 뭐 한 2-3주 정도 만에 급등을 해주고 있죠. 해당 지금 리튬 채출 방식 같은 경우도 이 정광이라고 하던가 리튬이 아닌 비전통적 방식 지열 리튬 추출 방식에 따른 이 내용으로서 지연원 에너지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격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수산화 리튬 재련 공장 추가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2차 전지 탈중국 이게 지금 현재 더 큰 목표로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지난달에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이 증설이 들어갔죠.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을 하는
핵심 사업이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분을 97% 보유를 하고 있는 비상장사입니다. 현재 지금 연산 1만 3천 톤을 수산을 추가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캐파에 있어서도 2배 지금 이제 확보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이후로 3년 만에 매출이 40배가 급증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시게 되는 것처럼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IRA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느냐? 중국이 너무 이 리튬 시장을 잡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 국내에서 이 수산화 리튬 공장들을 적극적으로 착공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양극재 공장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나와주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생산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이 양극재 캐파를 감당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 공장이 지속적으로 증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뭐 스타트업 업체들 같은 경우도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해당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 전지에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리튬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당 부분들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게 되면서 수산화 리튬 굉장히 중요하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2030년에 중국의 리튬 2강 기업을 제외를 하고 리튬 생산량 글로벌 1위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리튬 생산량 1위, 2위가 전부 다 중국 업체고 탑5 중에 3개가 이제 중국 업체겠죠. 거기서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 파트너인 호주 쪽과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수십 년 동안에 이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호주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리튬 사업에 있어서 양극재 2차 전지 사업에 있어서 핵심 기업으로서 발돋움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탄력성만큼 화끈하게 이제 올라가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철강 사업 때문에 아무래도 만년 좀 저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철강 사업이 같이 올라가게 돼주면은 2차 전지가 프리미엄을 붙게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게 됩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지금 철강 가격 상승 추세죠. 그러면서 본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면서 현재 이 리튬 사업 쪽으로서 연결이 되게 되면서 주가 기대감 같은 경우도 뛸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웰크론 한택입니다. 포스코에다가 수산화 리튬 설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포스코가 추가적으로 이제 수산화 리튬 이런 설비 같은 경우도 또 필요할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리튬 관련주로서 주가가 크게 부각을 받지를 못했어요. 다른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선발대로서 뭐 금양,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이런 종목들이 폭등을 하는데 후발주 종목들 뭐 강원에너지 내지는 이제 뭐 다른 리튬 쪽에서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 쪽으로 리튬 설비를 납품을 하는데도 리튬 관련주로서 주가가 끼켜봐야 한 40% 50% 깨작 이제 올라갔다가 말았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부각을 받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최근에 지금 급등을 했었던 거는 리튬 때문에 올라갔었던 게 아니겠죠. 이 사우디 네옴시티 식수 공급망 해결 위해서 수처리 관련된 기업으로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현재 지금 대통령 이르면 5월달 사우디 방문 타진을 하게 되겠죠.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가 기대가 된다.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또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보마그네틱입니다. 2차 전지 탈철기 글로벌 1위입니다. 지금 현재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 같은 이런 배터리 소재 영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장비에서 소재까지 지금 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 용으로서의 고순도 수산화 리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럿 설비라고 하던가 양산 설비들까지 싹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런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2천억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금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리튬 산업에 있어서 수산화 리튬 쪽으로 비중이 굉장히 높게 추진이 되고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수산화 리튬 쪽으로 훨씬 더 보시는 게 이 하이니켈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을 먹여 살릴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서 2026년부터 수산화 리튬이 탄산 리튬의 비중을 넘어서게 된다. 그 말은즉슨 글로벌에 있어서 하이니켈 배터리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되게 된다라고 하겠죠.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 그때 기점으로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가 중국을 확실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 1위로서 등극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 여러분들 기대주 총정리 지금 100% 무료로서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자료집에서 뭐 70%, 80% 급등을 한 종목들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체크를 안 하신 분들, 안 올라간 종목들 체크를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정리를 드렸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고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플레이 스토어다라고 이제 써 있으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셔도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안심하고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유튜브 내에서 좀 드리지 못하는 핵심적인 좀 실전 매매 정보들을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요. 그거 가입하실 때 제가 핸드폰 번호를 안 쓰셔도 가입이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괜히 주식 이거 어플 받았다가 광고, 전화, 문자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들 번호 안 쓰셔도 가입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테마 차트 분석 누르시고요. 위쪽에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 있죠? 이 부분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었던 자료집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상한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오늘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당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있죠. 당장 지난주 찍어드렸었던 러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한 2거래일 정도만에 20% 이상 급등이 나왔었죠.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증권투데이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장전 20분에서 30분 전에 한 8시 20분, 30분 정도에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당일 이제 상한가, 당일 수급이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미리미리 장이 시작하기 전에 찍어 드리고 있어요.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들 언급 드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수급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까지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많이 받고요. 요거 눌러주시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퇴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좋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청을 하시게 되면은 더 좋은 수익들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항상 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